잠수 위의 근육을 유지하는 데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특정 사람들이 체중을 줄이면 실제로 수명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모두 체중 감량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현재 매우 인기 있는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오젬픽을 복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은 특정 호르몬을 조절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줄이며 소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약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부 과학적 연구에서 이 약이 근육 손실을 크게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잃는 체중은 모두 지방이 아닙니다. 일부는 근육량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를 10년 이상의 노화 과정과 비교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고 체중을 많이 감량했다가 근육도 많이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약은 실제로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읽을수록 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잠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 손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30대부터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근육량은 18, 19, 20세경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30대부터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사르코페니아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는 연령 관련 근육 감소입니다. 이를 정의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근육량의 20% 이상을 잃었을 때 사르코페니아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근육은 대사 과정과 에너지 대사에도 기여합니다. 사르코페니아가 진행되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고 면역체계 문제 위험도 높아집니다. 전체 사망률, 즉 사망 위험도 증가합니다. 평균적으로 80세 사람은 근육량의 약 50%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피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근육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운동입니다. 맞죠? 활동 부족이 근육량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은퇴 후 소파에 앉아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근육의 가장 나쁜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당연히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 가장 좋은 것은 풀을 먹인 붉은 고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붉은 고기를 피해야 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암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단백질을 하루 종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2끼 정도 또는 근육 손실 정도에 따라 3끼를 먹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단백질을 하루 종일 균등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육이 하루 종일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채식주의자,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에 충분한 품질이 단백질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또 다른 점은 불면증이 근육에 매우 해롭다는 것입니다. 불량한 수면은 불량한 식단보다 근육량을 더 많이 감소시킵니다. 수면 중에는 근육의 회복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운동의 모든 혜택은 밤에 발생합니다. 낮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운동의 종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에 저항을 주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이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적응하도록 충분한 자극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항 훈련은 연령 관련 근육 손실을 역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저항 운동. 규칙적인 근력 운동. 지방은 에너지의 저장고입니다. 근육에도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일정 기간 동안 단식을 견딜 수 있는 이유입니다. 며칠이나 몇 주 동안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단백질은 어디서 얻을까요? 근육에서입니다. 근육에 저장된 이 에너지는 부상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는 면역 시스템이 이 아미노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면역 시스템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혈구, 조직을 복구하는 효소, 몸의 성장을 돕는 효소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직이 포도당에 의존할 때
아미노산을 이용해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이를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이는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원료에서 새로운 당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근육 저장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감염 시, 면역 위기 시, 운동 후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육량이 충분하면 인지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경전 달물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림프계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림프계는 근육과 근육의 사용 효율성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할 때, 특히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노화 방지 분자가 방출됩니다. 이들은 마이오킨, 마이오킨즈, 이라고 불립니다. 마이오킨, 이들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근육 손실은 키케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근육 손실입니다. 만성 질환, 예를 들어 암이나 특정 질병에 의존합니다. 암의 경우, 신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단백질을 빼앗아갑니다. 요약하자면, 노화 과정에서 집중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근육량을 늘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고강도 운동, 근력 운동, 걷기, 스트레칭.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 고품질 아미노산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적색 육류에서 말이죠. 붉은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알겠죠? 초식 사료로 키운 적색 육류, 즉 소고기나 양고기를 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나이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위를 산성화해야 합니다. 붉은 고기를 피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붉은 고기를 먹기 전에 베타인 염산염을 복용하세요. 예를 들어 4-5알 정도입니다. 위산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미네랄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면역체계, 효소, 항산화제, 해독 능력, 회복 능력, 근육 유지 능력에 이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콜라겐도 꼭 챙기세요. 근육의 30%는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라겐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미량 미네랄과 다른 영양소는 근육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매우 중요한 마그네슘으로 운동과 함께 수면을 돕습니다. 이는 근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비타민 D. 세 번째, 아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셀레늄과 구리 같은 다른 미량 미네랄도 있습니다. 비타민 B9는 매우 중요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매우 중요합니다. 철분은 중요하지만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철분은 적색 육류에서 섭취하세요. 이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